2002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총동문회 및 교직 동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국내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청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되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만나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시죠? 네, 우리 교육대학원 이현석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석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까지는 제 나름대로 한 1년에 걸친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교직 동문회에 7천여 중앙대학 동문이 있고 교육대학원이 약 2천여 명의 동문들이 있습니다. 또 아마 교직에 있지 않은 동문까지 합친다면 아마 만여 명의 동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무슨 행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10,000명이라고 하는 맨파워는 엄청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맨파워를 우리가 좀 교육의 문제를 같이 논의도 하고 공동으로 연구도 하며 많은 활동을 해서 대정부적 건의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 교육계에서 큰 일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제일 첫 번째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오늘 시작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대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매년 이런 행사가 더 커지고 더 풍성해져서 우리 교육의 일각에서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좀 더 멋있는 자리에서 좀 더 크게 할 수는 없을까? 또 여러분들께서 불편한 자리지만 이렇게 오셔서 제대로 식사도 변변치 못하고 또 자리도 좀 옹색하고 또 오시는 길이 여러 가지로 번잡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이 커갈 것을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가 저는 뜻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이 아무쪼록 만남과 대화와 또 앞으로의 우리의 정리를 바꾸는 그런 자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대학은
변화의 개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비전을 제시해 주실 분입니다. 박명수 총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앙대학교 개교 84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육대학원 동문 및 재학생 그리고 서울지역 교직 동문들을 모시고 대학이 발전해가는 모습을 설명해드리고 또한 동문 상호 간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총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하종용 교직동문회 회장님, 이군현 교총 회장님, 그리고 신승평 서울시 교육연수원 원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대학원 총동문회는 지난 1년간 동문회 재결속 및 대학 발전을 위한 동문들의 참여를 앞장서서 추진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많은 정성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교육대학원 동문과 교직동문이 함께 교류하고 화합하는 첫 번째 뜻깊은 자리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대학교에서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문화, 새로운 행동으로 변화와 발전을 창조하는 새로운 중앙건설을 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2월 총장으로 취임한 후 대외 협력본부를 신설하여 외부 연구비 산학협동 발전기금으로 총 401억 원을 유치했으며 이중 발전기금이 9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앙대학의 수건사업 중 하나였던 동숭동과 분당에 예술 분야 교육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발전기금도 증가하고 있어서 바야흐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학교에 넘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우리 교육대학원 동문 및 교직원 동문 여러분, 지난 10월 11일에는 개교 84주년 기념일 행사와 함께 새로운 UI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대학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 지향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약 1년에 걸친 산고 끝에 새로운 UI의 탄생을 가져온 것입니다. 또한 저희 대학의 만성적인 공간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현 대학극장을 허물고 여기에 10,000여 평 이상 규모의 대규모 복합관이 들어설 예정이며 여러분이 오늘 보시다시피 현 후문 앞쪽에 체육시설 자리에 체육관이 들어서고 이어 약학대학 건물을 재건축 사업까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개교 100주년은 초인류 대학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동문 여러분께서는 늘 모교를 사랑하고 열렬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있기에 우리 중앙대학교에서는 동문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 또한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모교 발전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육대학원 동문 및 교직 동문 여러분을 위한 이번 행사를 축하하며 동문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임 후 1년 7개월의 짧은 시간에 현실화하는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박 총장님께서는 생산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열린 대학 공동체를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대학원 총동문회 이한기 부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대학원 총회 부회장입니다. 회장님이 늘 부산에 계셔서 서울에 있는 제가 이런 기회를 자주 맡게 돼서 저로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벌써 저희가 총동창회를 한 지가 1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때의 숫자 그대로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동문들은 숫자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중앙대학교 박명수 총장님 휘하에 계시는 우리 이현석 원장님, 그리고 정의권 부원장님, 그리고 그 밑에 행정실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제 앞으로 동창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자리가 꽉 차는 행사를 내년쯤은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잡하신 길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총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복될 것 같아서 생략하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교 오시면서 옛날 감회와 지금 변하는 모습 여러분 많은 생각을 갖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교문 담장도 헐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좋은 우리 학교를 상징하는 커다란 탑이 며칠 후에 완공이 됩니다. 또 여러분 캠퍼스를 늘 거느시면서 옛날에 저희가 왔던 이 캠퍼스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콘센트 건물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일기 선배님들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조용히 84년 만에 비로소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결심과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변해가고 있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재학생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우리 총장님이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 동문들 뭘 해야 될까요? 이것이 저희들이 늘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물질적으로 도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은 열심히 저희들을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조용한 드라마 2018년에 꿈은 이루어진다는 드라마에 우리 박명수 제1부 PD를 맡고 계시는 우리 박 총장님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밤낮 고생하십니다. 대소 행사에 밤낮 끌려다니다시피 밤 11시 12시에 귀가하십니다. 새벽 7시 학교 나오십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문 그리고 재직 동문 그리고 우리 재학생 여러분 이제 우리 한 마음으로 뭉쳐서 우리 대학이 진정 가야 할 길이 어딘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 가을에 한번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여러분에게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직동문 하종용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종룡입니다. 지난 저희 교직동문회는 저지난주 7일 약 한 600여, 그것도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만 모시고 교육문화회관에서 입시 설명회를 총장님이야 관계하신 학처장님 모시고 성대하게 마쳤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연석회의 같은데 교직동문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홍보도 그렇거니와 불과 한 10여일 전에 그런 모임이 있어서 좀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가 해서 무척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건물에 들어오면서 현수막에 참 교육대학원 동문 및 교직동문회의 밤이라고 이렇게 현수막에 큼지막하게 써 있는 것을 봤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첫 번째 동문회의 밤이라고 하는데 아마 내년쯤 연석회의가 열린다면 이 자리가 차고 넘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이현택 대학원장님을 비롯한 관계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지요. 땅에는 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아니 지구상에 대학에는 중앙이 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이 중앙은 바로 조금 전에 부회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100주년이 되는 2018년에는 명실상부하게 세계 명문대학으로 승화 발전할 것입니다. 조금 제가 바꿔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회장님께서 작년 수 올해도 크수다,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제가 그게 첨언을 합니다. 우리 그 동문 그 교수님 한 분이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하신 말씀이 새삼 생각이 납니다.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대요. 태어나려면 저 남쪽 있죠? 그쪽에서 태어나고, 고등학교를 다니려면 경복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려면 고려대학을 다니고, 군대를 가려면 해병대를 가라. 무슨 뜻인지 알죠? 대개 보면 응집력이 강한 그런 집단들입니다. 상당히 의리가 있는 집단들입니다. 그게 저는 반은 승복하고 반은 거부했습니다. 대학을 나오려면 중앙대학을 나와라, 이렇게 저는 수정하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가끔 일선학교에 교장을 하면서 느낀 바입니다. 그 학교 안에는 한 200여 직원들이 있는데 대학별로 이렇게 동문들이 있습니다. 보면 고대 출신들이 제일 응집력도 강하고 의리도 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대한 애정, 사랑, 이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면전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100번을 강조해도 저는 부족함이 없기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1년 7개월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박명수 총장님 취임식 전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총장님의 경영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학교 주인 제대로 만났구나,
일찍 또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었다면 훨씬 모교가 새로워졌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속에 늘 성원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회장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모교는 모름지기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참문해보면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모두가 내 탓이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모교를 사랑한다면, 뜻이 하나로 뭉쳐진다면 선장 박명수 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모교는 날로 발전해 줄 것입니다. 내가 인류면 모교가 인류가 아니라 모교가 인류면 내가 인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고 요직에 있다 하더라도 그 묘하게 변변치 못한 학교를 졸업하면 프로필을 숨기게 돼요. 죄진 바도 없는데. 그러나 학교가 당당하게 인류가 되면 나는 덤으로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동문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류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제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중학교 웅변대회처럼 좀 힘을 주는데 이 동문회만 나오고 이렇게 선후배들만 만나면 모교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조금 이렇게 힘이 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여 년 동안 침체되었던 저희 모교가 불과 2년치 안 되는 오늘의 그 새로움이 역력합니다. 저희들 대학 다닐 때 제가 58학번 정치외교학과 출신입니다. 3대 사학 명문이었습니다. 고려대학, 연세대학, 중앙대학 그랬습니다. 성균관대학 2부 있어가지고 2부 학생이 추가보다 더 많았습니다. 요즘 좀 잘 나가죠. 학사고시 저희들이 1회인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국대학교 77%일 때 저희 94%였습니다. 명실상부한 3대 사학의 명문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우게 일설학교에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 선호도 보면 알거든요. 좀 안 하더라고요. 마음 아팠던 차에 이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지혜와 정성과 뜻을 모아서 모교 발전에 다 같이 노력하고 참여합시다. 좋은 날, 좋은 만남이 되기를 간구하면서 저의 인사말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중앙, 교육의 중앙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2부 개회 순서를 매듭지겠습니다. 3부 특별 강연이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원우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부 특별 강연을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힘찬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가끔씩 몇 개 준다는 선생님 어디 갔죠? 우리 이군현 회장님은요 69 학번이시고 영어 교육과를 나오셨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한교육단체 총연합회 회장은 선거로 뽑히는 자리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학교에 계신 분들께서. 그래서 그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니고요. 아마 급수로 따지면 죄송합니다만 부총리급이지 이제는 부총리가 되셨습니다. 장관의 예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크게 해주시죠.
한번 넣어볼래요? 첫 번째 장. 예, 그 정도 좋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군현입니다. 제가 원래 6시에서 7시 반까지 원래 강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내에 이렇게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 교육계 선배이시기도 하고 또 대학의 선배이시기도 한 우리 선배님들하고 또 저보다는 더 아마 좀 나이가 젊으신 우리 후배님들 이렇게 동문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현석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국에 그 교원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제가 작년 5월달에 선임이 됐는데 선출됐는데 금년에 그 제가 자녀 임기를 채웠기 때문에 다시 원래 선거가 11월달에 있는데 10월 1일 날 그 지원 마감을 했는데 단독 제가 입후보가 돼서 투표를 하지 않고 무투표 이렇게 하기로 확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그것은 전적으로 좀 울리는 소리. 마이크가 소리가 울리는. 해. 그래서 전적으로 그것은 우리 동문 선후배 여러분들께서 성원을 지난 1년 동안 많이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는 오늘 저에게 강연 부탁을 한 거, 창의성에 관한 거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40분 가까이 됐는데요. 가능하면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조금만 선생님 내리시네요. 조금만 내려주시네요. 예, 좋습니다. 창의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창의성과 다른 그 사회 조직을 발전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다른 변인들의 관계를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조직 또는 사회 체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사회과학에서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관성 있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집합체, 두 사람 이상이 모인 사람의 집단을 우리는 사회 체제 또는 사회 조직이라고 합니다. 거기 네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선 공통된 목표, 이 common goal 또는 shared goal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관성 있는 행동. 그러니까 행동을 어떤 behavior를 보이는데 그게 consistent, 영어로 말하면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는 거고, 세 번째는 그 행동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성을, 그러니까 persistence, 영어로 말하면 지속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혼자 있는 것은 사회 조직 또는 사회 체제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둘 이상의 여러 사람이 모인 사람들의 집합체를 우리 사회 조직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사회 조직은 따라서 지금 선생님들이 근무하시고 계신 학교가 작은 하나의 사회 조직이 되겠고, 크게는 서울특별시, 더 크게는 대한민국도 하나의 사회 조직이 되겠습니다. 목적이 다를 수 있고 또 종류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종류의 사회 조직이든 간에 크고 작은 사회 조직이 발전하려고 하면 그 중요한 요소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할 때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시스템, 또 두 번째는 기술, 테크놀로지, 세 번째는 창의력, 크리에이티비티,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 좀 오버랩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각각이 상당히 독립적인 독립 변인의 성격을 갖고 있다. 맨 먼저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시스템은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 관련해서 시스템을 예를 들면 대학 수능, 중요한 하나의 교육의 시스템입니다. 대학 입시 정책, 뭐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입니다. 또는 뭐 교원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여러분들이 벤처를 창업하려고 하면 중기청에 가서 3천만 원의 돈을 내고 여러 가지 구비 서류를 내야 됩니다. 그럴 때 벤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빨리 돈을 그 아이디어를 제품화해서 벌려고 할 때 벤처를 하는데, 내가 벤처를 신청하는데 몇 달이 걸리는데 다른 나라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제품이 먼저 시장에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의 그 벤처를 허락해주는 시스템이 굉장히 그 발목을 잡는 시스템이죠. 우리 시스템이 그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촉진 또는 장려할 수도 있고 구속, 억제할 수도 있거든요. 방향이 정반대일 수 있단 말입니다. 시스템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운신의 행동의 폭을 촉진 또는 제약하는 틀이랍니다. 틀. 그 틀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창조적인 활동, 생각을 하고 싶더라도 사회적인 틀이 이게 발목을 잡고 있으면 사회 구성원들이 빨리빨리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하는, 아까 개혁과 변화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입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로 하는 거 외에 OHP를 가지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줌으로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에요. 뭘 만지고 수리하고 고치는 것도 기술이지만 사회과학에서는 그것은 아주 협의의 좁은 의미의 기술이고 훨씬 더 넓은 의미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옆에 자료 밑에 영어로 써져 있듯이 그 인풋을 아웃풋으로, 즉 투입을 산출로 바꾸려고 할 때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다 기술입니다. 그 다음 장을 잠깐 얹었다가 다시 또 저기 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리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투입을 산출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OECD 가입을 했는데 선진 7개국으로 G7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이 뭐냐?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이 뭐겠습니까? 즉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시스템이 그 틀이라고 한다면 기술은 수단입니다. 무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회가 어떤 한 지점에서 어떤 한 지점으로 변화하려고 할 때 필요한 무기들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겠어요? 정말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술, 네트워크 이런 걸 하나 예를 들 수가 있고, 우리가 네트워크 없이 지금 우리가 오케스트라 사회, 또 국경이 없는 소위 바운더리 소사이티, 또 팀워크 사회 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네트워크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가 없으면 우리가 어떤 사회가 꿈꾸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네트워크를 예를 들 수 있고, 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근면성의 정도, 그 MIT의 슬론 스쿨 오브 매니지먼트의 그 학장 대학원장을 지낸 서로우, THROW, 서로우라는 교수가 헤드 투 헤드라는 책을 96년인가에 썼을 겁니다. 아마. 거기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앞으로 통독 이후에 독일이 그 세계를 주도하는 가장 중심적인 국가가 될 거다. 그 이유는 그 책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겁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첫째는 과학기술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다. 두 번째는 창의력 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 세 번째는 인더스트리어스하다.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독일이 앞으로 세계를 주도할 거다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또 부지런함의 정도, 또 학력, 이런 것도 다 기술입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G7으로 가려고 할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국민학교도 안 나오면 무식쟁이다. 그럼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학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뭐가 있겠어요? 정직.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으로 이 퀀텀 도약 점프를 하려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정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테그리티, 신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보스턴 컨설팅 리서치라는 회사에서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성공하는 기업 수천 개를 조사를 했습니다. 왜 기업이 성공하고 왜 기업이 망하는가? 그 기업이 성공하는 첫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인테그리티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용이에요. 두 번째가 인텔리전스, 두뇌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가장
제일 첫 번째 요소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테그리티, 아니스티, 정직 이런 것들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기술에 속한다.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첫 장으로 돌아갈래요. 제가 옷 좀 벗고 가겠습니다. 열이 굉장히 뜨거운데. 세 번째는 여기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은 뭐냐? 오늘 제가 주제 하려고 말씀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인데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힘입니다. 또 남과 다르게 느낄 수 있는 힘입니다. 또 남과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창의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카이스트의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수입니다. 제가 80년 교육개발원의 KD에 80년 초에 있다가 제가 이제 카이스트 교수로 간 지 지금 올해 20년째 됩니다. 횟수로 20년째 되는데 카이스트에 들어오면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어야만 졸업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만약에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으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모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냉장고 자체를 바꿀 생각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코끼리를 토막을 내서 집어넣겠다든지 즙을 내서 가루를 내서 집어넣겠다든지 전부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냉장고 자체를 코끼리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코끼리를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실링이 생각의 천정이 딱 맥혀 있다고 이 어떤 틀 속에 짜져 있단 말이에요. 다른 예를 하나 들까요? 예, 제가 수업할 때 이제 애들한테 가끔 쓰는 건데 옛날에 어떤 왕이 왕자가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왕위를 개선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 두 놈 다 왕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그 정당한 방법으로 또 둘이가 동의해서 그 왕위 개선을 시킬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아들한테 말을 한 마리씩 줘가지고 말이 늦게 들어오는 2등이죠. 그러니까 둘이니까 2등으로 들어오는 말의 주인에게 왕위를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얘기를 내면 우리는 어떻게 2등을 할까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창의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말을 바꿔 타자. 그러면 바꿔 탄 말을 가지고 1등을 하려고 2등을 하려면 서로 안 들어갈 테니까 이게 결판이 안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 타자. 그러면 말을 바꿔 타면 바꿔 탄 말을 가지고 먼저 들어오면 자기 말이 2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왕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남과 다른 생각이란 말이에요. 제가 Y당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네. 닭이 3마리 있었는데 이 닭 3마리 중에 오늘 한 마리를 잡아먹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멍청한 닭을 오늘 잡아먹어야 되겠어요. 첫 번째 닭한테 2 더하기 2는 얼마냐? 4. 또 두 번째 닭한테 2 곱하기 2는 얼마냐? 4. 세 번째 닭한테 1945 더하기 2335 더하기 1835는 얼마냐? 셋째 닭이 뭐라고 했겠어요? 야, 물 올려라. 어떤 닭이 영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창의성입니다. 넘기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의성은 생각의 속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인인 빌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아주 두꺼운 책이 나와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의성은 1초 전에는 창의적인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1초 후에는 창의적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속도와 관계가 있는 거라고. 1000년 전의 창의성이 지금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아까 변화와 개혁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변화, 체인지, 변화의 핵심은 아이디어, 창의성이거든요. 우리가 변화하려면 창의성이 없으면 변하지 못합니다. 여기 제가 인터넷, PC, 자동차 세 예를 들어놨는데 맨 아래 자동차 먼저 보시면 막대그래프를 좌에서 우로 따라가 보시면 자동차가 발명되고서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5천만 명
되는데 걸린 시간이 밑에 단위가 1년씩입니다. 100년이 걸린 걸로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PC는 18년 걸렸습니다. 인터넷은 발명되고서 5천만 명 되는데 3년 4개월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우리가 모두 교육대학을 오신 분들은 현직에 계시거나 또 학교를 경영하시거나 또 앞으로 하실 거거나 아마 다 교육자들인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교육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이죠. 그래서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도태하고 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반도체 왼쪽 칼럼에 반도체부터 인터넷까지 5 업종이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칼럼에는 그 왼쪽에 있는 업종을 과거에 주도하다가 지금은 탈락한 기업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맨 오른쪽 칼럼에는 지금 새로운 강자죠. 왼쪽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이 반도체 같으면 세미컨덕터 같으면 페어차일드가 IC 같으면 TI가, 마이크로 컴퓨터면 애플이,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같으면 AOL이 이런 회사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칼럼에 난에 보시면 가로로 소프트웨어가 IBM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로 이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문 기사에서 올해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개인적으로 구연패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마 신문에 봤을 겁니다. 금년에 구연패를 하고 있는데 바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인입니다. 금년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한 60조 정도 돈이 남아있다 그래요. 개인 돈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0조 정도의 개인 돈을 갖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100조입니다. 내년에 111.8조 편성했습니다. 오늘 제가 국회에 어제 교육상임위 위원장 만나고 오늘 민주당 교육상임위 간사 중요하죠. 이재정 씨 만나고 내일 아침에 조찬에 한나라당 박창달 교육상임위 간사를 만날 겁니다.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 관계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교육부총리하고 단체 교섭한 것을 안 된 것을 기획예산처에서 빠진 것을 얘기를 해서 다시 집어넣으려고 지금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금년에 100조인데 한 개인의 돈이 100조.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의 모든 기업의 매출 규모나 MS사 한 회사의 매출 규모나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기아, 현대, 대우 합쳐서 150만 대의 차량을 외국에 수출했습니다. 대당 마진이 20만 원이 우리 돈으로 잘 안 되거든요. 평균을 내면. 150만 대 팔아야 몇 년 전에 그 천재 미국의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그 주라기 파크,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한 편으로 벌어들인 돈이 3조 5천원입니다. 우리가 150만 대 밤잠을 잠업하면서 150만 대 팔아야 3조 5천이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쉽게 계산을 해보세요. 150만 대 곱하기 120달러 정도 남으니까 14, 5만 원 남는 셈이죠. 한번 계산해 보시죠. 얼마나 남나. 이 창의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다음. 그 역사의 변화라는 글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엘빈 토플러가 72년인가요? 30년 전에 그 Third Wave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써서 30년 후의 사회를 예견을 했습니다. 종이 없는 사회가 될 거다. 전자정부가 될 거다. 전자결제를 할 거다. 그때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 사이언스 픽션, 공상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것이 모두 현실로 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이렇게 이동해 있는데 농경사회에서는 우리 문명의 중심이 강입니다. 잘 알다시피 유프라테스 강이라든지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산업사회는 소위 스테이션, 역입니다. 기차 표시인데 이 교통이 얼마나 이 accessibility, 얼마나 잘 접근성이 용이하냐 하는 것이 문명의 그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연구단지, 다시 말해서 남과 다른 창조적인 산출물, 아웃풋을 R&D든 무슨 연문이든 연구 논문이든 어떤 제품이든 상품이든 그거를 남과 다른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집단, 그것이 이제 연구단지입니다. 연구단지와 그 연구단지를 이끌어가는 창조적인 두뇌를 가진 대학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앞으로 어느 나라가 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냐 하는 그림인데 그것은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지식 교육에서 이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주느냐, 교원들이 또 교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정부가 그런 시스템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잘 만들어주느냐, 또 거기에 필요한 무기, 기술, 그건 뭐예요? 우리 국민이 그런 사고뿐만이 아니고 정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신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겠죠. 다음. 이 그림은 우리가 20세기 유명한 과학 인류의 과학 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칼 포퍼라든지 비판적 합리주의, 크리티컬 레셔널리즘을 주창했던 그 칼 포퍼라든지 또는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은 토마스 쿤의 주장입니다. 이론인데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 또는 쿤의 패러다임, 쿤스 패러다임이라는 것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스 쿤은 지식은 비누적적이다 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지식은 누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Knowledge is cumulative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쿤이 Knowledge is non-cumulative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cumulative하다는 얘기는 축적되어 간다, 쌓여간다 그 말 아니겠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주장, 이론을 그냥 우리가 말로 하면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OHP를 꼭 좀 준비하라. 이거 또 OHP 안 된다고 해서 오늘 또 파워포인트는 된다고 해서 또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라고 막 기사를 또 보냈더니 도로 또 뭐 된다고 해서 제가 도로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을 우리가 모두 우리가 교직에 관여하고 계실 테니까 우리가 수업 방법에서 이 비주얼 싱킹이 시각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보다요, 그림으로 우리가 보여주면 말이 주는 효과의 몇 배의 효과를, 그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이 그림입니다.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세로축을 아웃풋, 산출로 보고 가로축을 타임, 시간이라고 봤을 때 안에 있는 검정 실선을 날리지, 지식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리지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 쌓여간다, accumulate up 된다고 우리는 생각했단 말이야, 자연적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날리지가 이 축적되어가는,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왔을 때 한번 지식이 문학이든 예술이든 뭐 과학이든 뭐 어떤 분야든 철학이든 발전하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큐뮬레이트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멈춘다는 거예요. 멈춰 있다가 또 그런 크리에이티브 패러다임이 가진 사람이 한번 나왔을 때 또 저만큼 뻥 발전하고 또 그런 사람이 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람이 한번 나왔을 때 뻥 발전하고 이렇게 발전되는 거지 시간 지나면서 수학적으로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바로 저것이 크리에이티브 패러다임, 창조적인 생각이 우리 인류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새로운 문화를 넣고 우리 역사를 이끌어왔던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요, 우리가 교육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 교육계 선배님, 대선배님 많이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머리를 키워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가슴을 키워주는 겁니다. 하나는 차가운 거고 이성이고 하나는 따뜻한 겁니다. 지식, 머리 교육, 하나는 영어로 하면 IQ고 하나는 EQ입니다. 지식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이 다 발견 또는 발명한 것을 외우고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요만큼이라도 새로운 진리를 우리가 남이 찾아내지 못한 것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EQ, 가슴 부분에 대한, 인성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식 쪽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적인 지식이 중요하다 하는 쪽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식도요, 우리가 난리지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종류가 많다고 말이에요. 아주 거지 같은, 쓰레기 같은, 그냥 가비지에 불과한 그런 지식이 있는가 하면 그 한 지식이 정말로 임팩트가 큰 그런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수들도 지금 논문을 몇 편 썼느냐 하는 것이 과거에는 중요했어요. 팩트 자체가.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많으면 뭐래? So what?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별 거지 같은 거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거.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citation, number of citations 몇 번 인용되었느냐, 인용 횟수, 그걸 impacting factor라고 해요. 얼마만치 누가 자주 보는 귀하게 여기는 논문이냐가 지금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식도 정말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스트롱한 또는 임팩트가 있는 그런 지식이 되려고 하면 과거에 우리 인류가 이미 발견 또는 발명한 지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세 가지 창조적인 생각 또 분별력 지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분별력 이렇게 쓰는 건 아니거든요.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적인 사고예요. 이 크리티컬 띵킹인데 우리 교육은 거의 이 점을 거의 뭐 등한시하고 있잖아요. 이 분별력은 수학과 모든 학문에서뿐만 아니고 철학이다, 우리의 삶 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쟁이 무슨 동정님 마리아에서 애기가 낳았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절에 다니는 놈들 스님 중놈들 어쩌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불교 개론을 안 읽어본 사람이고 아까 전자에 이야기한 절에 다니면서 기독교를 또는 천주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구약 신약이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는 창세기 제1장에는 창세기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분별력이라고 해요. discernment라고 해요, 영어로.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면 사이비 종교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파키스탄에 어떤 한 신부님이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그 태백이 강원도에 그 유명한 신부가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라고 어느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그런 책을 낸 분이죠. 그 아버지가 선교사 되어가지고 그 사람 자신이 지금 할아버지가 돼 있는 거기 이제 파키스탄의 유명한 신부가 와서 특강을 했는데 그 특강이 좋아서 녹음 테이프로 카세트 테이프로 저한테 들어보라고 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주제가 제목이 디서먼트예요. 분별력이라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들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 AT&T 유명한 전화회사죠. 앞에 가면 회사 앞에 가면 그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Why we are here?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출근하는 이유를 매일매일 직원에게 묻는 거예요. Why we are here? 제가 미국에서 이제 석박사 하는 동안에 박사과정 때 철학 과목에서 저 지도 교수이기도 했는데 닥터 리츠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Why we are doing what we are doing.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왜 하는가? 그것이 크리티컬 띵킹인데 티처 에듀케이션에 있어서 교사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 그 다음에 분별력, 그리고 앞으로의 교육은 지금은 우리가 개인이 개인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점수를, 순위를, 내신을 남한테 안 보여줘야 내가 한 발이라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카이스트에 와서 20여 년 동안 노벨상 수상자를 자주 거의 뭐 경년 아니면 매년 우리 카이스트에 와서 교수든 학부, 대학원생들 강의를 듣습니다. 특강을. 제가 들을 때마다 느낀 것은 우리 교육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개인이 개인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팀으로 공동으로 조인트 리서치를 할까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노벨상 수상자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노벨상 화학상을 타고 이번에 금년에 28살 젊은 회사원 대학 졸업한 석박사도 안 한 28살 아주 그 전기회사에 있는 그 도천인가 하는 회사죠. 미시단가 하는 회사에 28살 젊은 친구가 화학상을 탔어요. 이번에. 그 작년에 탄 사람은요. 한국인 유학생이 대학원생이 뭘 잘못 넣어가지고 너무 어떤 물질을 많이 넣어가지고 우연히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노벨상을 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적어도 20명에서 40명에 이르는 방대한 비서의 생각, 박사과정 학생 생각, 자기가 데리고 있는 박사 연구원들, 석박사 대학원생들 많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팀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팀으로 하는 교육 또 팀으로 하는 리서치, 프로젝트, 연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굉장히 우리가 이 파급 효과가 큰 아주 스트롱한 그런 날리지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다음 단계세요. 제가 오늘 11가지 여기 뭐 교원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 직접 교편을 하지 않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부모들 다 아이들에게 교육은 우리가 혼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정신과 의를 가르치는 것이고, 따라서 아이에게 정신과 혼에 우리가 어떤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이면 다 우리가 교육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도 상관없고 학교 급별도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하여튼 우리가 학생에게 또는 자녀에게 창의성을 키우는데 필요한 원칙 11가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창의성을 키우려고 하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누구의? 학생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패러다임은 무슨 뜻이냐? 패러다임은 생각의 틀,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얘가 증명이 중요한 거니까요. 제가 과기대에 한 20년 있다 보니까 원래 사회과학을 한 사람인데 아주 그게 몸에 상당히 배였어요.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남성과 여성 두 단어를 여러분이 지금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남성과 여성을 묘사하는 형용사를 3개씩 써본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아름답다, beautiful, 또 strong, 강하다, 또 logical, 논리적이다. 그런 단어를 남성 밑에 놓겠어요? 여성 밑에 놓겠어요? 한번 여러분이 나와보세요. 나왔다고 합시다. 가정을. 어떤 사람은 강하다 하는 것을 strong을 남성 밑에 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성 밑에도 나왔을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그게 바로 패러다임이다 그 말이에요.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영어 선생님도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유명한 대학자의 사조라고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이란 말은 정확히 지구상에 있는 모든 60억 개개인의 한 개개인의 그 사고하는 방식이에요. 현상이나 개념이나 사물을 보고 그것을 보는 각자의 방법을 우리는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남성 밑에 놓은 사람은 우리가 근육, 어떤 힘을, 육체적인 걸 생각하고 나왔을 거고, 여성 밑에 놓은 사람은 어머니, 모성이 남자보다 더 강하다 해서 밑에 나왔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어떻게 나왔든 여러분 각자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런데 이 패러다임은 우리 잠깐 내리고 그 그림을 한번 보여줄래요? 웃는 그림. 패러다임은 크게 우리 인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A타입과 B타입 두 가지가 있는데 A타입은 긍정적, 적극적, 능동적, 낙관적, 도전적 이런 패러다임,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다른 타입은 이 반대입니다. 부정적, 수동적, 소극적, 비관적, 포기적, 무책임 뭐 이런 겁니다. 60억 인구가 저 양극단의 어딘가에 분포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 패러다임을 점검하고 그것을 점검하고 자기가 고칠 점이 있으면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PC분의 P거든요. 생산 능력분의 생산이에요. 자기도 만족하면서 자기가 속한 조직도 만족할 때 그걸 우리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석세스의 공식입니다. 또는 우리가 행복을, 해피니스의 공식을 욕망분의 현실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욕망이 분모니까 우리가 분모를 줄이지 않는 한 10억 벌면 60억 벌고 싶고 60억 벌면 600억 벌고 싶지 죽을 때까지도 행복은 채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분모와 분자가 어떤 선에서 어떤 이퀴블리엄을 우리가 어떤 그 뭐라 그러나 이퀴블리엄을 평형 어떤을 이룰 때 그게 해피니스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어딘가에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창조적인 업적을 낸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A타입의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도전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창의성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인류에게 유익한 그 무엇, 그것이 제품일 수도 있고 연구동문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는데 우리 인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아무리 독특해도 우리는 창의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남에게 도둑질을 하는 법을 기가 막히게 남과 다르게 가르친다. 그런 것은 창의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인류에게 어떤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어떤 유익한 것을 산출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산출을 하려면
도전하지 않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안 될 걸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창의성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생각을 그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은 부모나 지도하는 또는 교사가 A타입의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죠. 예, 다시 도로 앞에. 예, 두 번째는 문제의식이에요. 문제의식. 예, 우리 카이스트의 학부 과기대 교훈이 문의입니다. 질문할 문자에다가 의문문할 때 의자입니다. 의논할 의자가 아니고 의문문할 때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의심을 품어라 그 말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대해서 자연 현상의 자연의 어떤 규칙성, 과학이라는 건 자연의 규칙성에 대한 이유를 알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과학이기도 하고 그것이 모든 학문의 정점이기도 한 겁니다. 문제의식은 아인슈타인은 영어로 inquisitiveness라고 이야기했는데 학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를 든다면 아인슈타인 노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하나를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아인슈타인은 I may be a little bit more inquisitive 그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아마 다른 사람에 비해서 more inquisitive 좀 더 질문이 많고 문제의식이 많고 꼬치꼬치 캐묻기를 좋아하고 그냥 못 지나갔던 거 그것이 내가 학자가 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팩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카이스트의 부설 연구소가 한 50개 되는데 저도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과학영재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데 고등과학원이라는 게 우리 카이스트의 또 부설 기관으로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잔스 홉킨스 대학의 물리학과 교수를 우리가 원장으로 초빙해서 지금 모시고 있는데 한 100명의 박사가 뭐 밥 먹고 연구만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고등과학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프린스턴 대학의 고등물리연구소라는 것을 열어서 교수들이 티칭 가르치는 걸 떠나서 매년이고 연구만 해보고 싶을 때 했던 그걸 본따서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작년에 과학의 날에 시민회